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정입니다. 오늘은 학교 수목 관리에 대해서 대구 지역의 초중고 교장 선생님들께 제가 학교 수목을 어떻게 잘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조경학을 전공하고 지금 교육청의 조경자문위원으로 있으면 기타 대구 지역이든 전국 여러 곳에 심의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교 수목 관리에 대해서 항목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실무적으로 현장에서 직접 작업하시는 분들이 아시면 좋을 내용들도 있고, 또 제가 포커스를 맞춘 부분은 그 학교장님들이 전체 학교의 어떤 조경을 컨트롤하고 관리하시는 데 있어서 총괄 책임자로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알고 계시면 학교 조경의 어떤 피해를 줄이고 더 좋은 방향으로 학교 조경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에 제가 중점을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목 관리에 있어서 기본적인 요소들은 제일 첫 번째는 이제 물이 되겠습니다. 사람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사람 인체나 식물체를 구성하는 가장 많은 부분은 이제 물이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관수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병충해, 그 다음에 전정, 그리고 제초, 예초, 기타 사항들 이런 부분들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뭐를 이제 관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이 사진을 제가 제일 먼저 골랐습니다. 제목은 물을 줬는데 왜 죽을까? 근데 지금 저기 물을 주고 있는데 이 사진에 보시면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이게 삽입니다. 많은 분들이 산에 가서 나무 심으면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산에 가서 나무를 심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으면 발로 밟는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책에도 아마 그렇게 나와 있는 책들이 있을 겁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심는데 발로 밟는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왜 반은 틀렸냐? 발로 밟게 되면 밟는 부위, 그러니까 지상부 주변이 답압이 생기면서 이게 눌리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물을 주게 되면 밑으로 잘 안 내려가고 옆으로 흐른다든지, 또 어떤 부분은 물이 안 들어가고 어떤 부분만 물이 들어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반은 맞는 거는 뭐냐? 그렇게 그냥 허벅허벅한 상태에서 그냥 방치하고 산을 내려오면 그 다음에 온도가 만약 올라가게 되면 건조 피해 때문에 나무가 죽을 수 있겠죠. 그 두 가지를 이제 믹싱하니까 살짝 어느 정도 밟아주는 거 좋은데 너무 꽉꽉 밟아가지고 이렇게 콘크리트 미장하듯이 그렇게 밟으시면 안 좋겠다. 다만 산에서는 묘목이니까 밟아도 깊이가 얼마 안 되고, 또 굳이 안 밟아도 그 다음날 비가 온다든지 하면은 흡수가 더 잘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밟는 부분이 좀 경미하겠지만, 실제 저런 지금 사진의 나무가 이제 소나무, 반송이라 할 수도 있고 소나무를 할 수 있는 이런 나무들을 심고 만약에 밟았다. 그거는 안 좋은 효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상부 위에 있는 것들이 이제 잎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나무가 이제 광합성도 하고 호흡도 하고 이제 숨을 쉰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뿌리가 숨 쉬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화분에다가 만약에 나무를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한번 키워 보시면 화분을 이렇게 심고 이제 이렇게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탁탁 치면 흙이 어느 정도 이렇게 침하가 됩니다. 그럼 뿌리하고 밀착이 잘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5번, 7번 이상 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을 주시면 금방 심은 나무인데도 1시간 지나서 가도 물 준 물이 안 빠져 있습니다. 그 나무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요, 잘 안 큽니다. 잎이 건조한 것처럼 잎이 썩거나 말라들어갑니다. 더 심하면 뿌리가 호흡을 못해서 죽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뿌리 호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삽으로 물을 찌르는 부분은, 흙을 찌르는 부분은 왜 중요하냐? 그냥 물을 주게 되면 중간에 돌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마사토라고 하는 거 있죠. 마사토는 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균일하게 이렇게 내려갑니다. 근데 일반 흙을, 저런 흙을 쓰게 되면 돌이 있고 덩어리진 흙이 있기 때문에 물을 줘도 물이 안 들어가는 빈 구멍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나무를 심었는데 2년, 5년 뒤에 폭염이었다. 나무가 죽는 일이 생깁니다. 3, 4년 전에 대구 지역에
혹서가 온 적이 있었죠. 폭염 한 2달 정도, 38도까지. 그때 유심히 보시면 저는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이제 제 눈에는 이제 그런 것만 보이니까요. 느티나무가 한 30cm, 40cm 되는 것들이 시내 곳곳에 죽어 있었습니다. 예. 특히 어느 지역이냐면은 북구, 동구. 예. 그리고 주변에 건물이 없어서 그늘이 전혀 없는 곳. 오후에 직사광선이 강한 곳. 그럼 왜 그 나무가 30cm 이상 자랐는데 죽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제 청석이라죠, 대구 지역이. 예. 그래서 토심이 얕아서 흙이 물을 함유할 수 있는 공간도 적지만 빈 공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바로 옆에 나무는 살았는데 그 옆에 나무는 죽었다면 심을 때 똑같이 심지는 않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죽을 수 있다 그러죠. 삽으로 찌르게 되면요. 처음에 흙 높이가 만약에 이렇게 됐던 게 푹 가라앉습니다. 소나무 30cm 되는 거를 심고 물을 주게 되면 15mm 일반 호수 기준으로 물 주는데 1시간 걸립니다. 근데 겉에만 줘가지고 물을 가두게 하면은 30분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근데 첫물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처음에 심자마자 처음에 물을 제대로 줘야 됩니다. 그 다음은 그 찬물을 잘못 줘서 그게 굳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물을 주게 되면 이게 물이 밑으로 다 안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찌르려고 해도 안 찔러집니다, 잘. 여성분들은 아마, 노약자들은, 여성분들은 찔러서 삽을 넣게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분이 안 다치게, 예, 가해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삽을 이렇게 쿡쿡 찔러주죠. 예, 그러면은 흙이 이렇게 쑥쑥 내려갑니다. 그렇게 해놓고 물을, 초기에 물을 잘 주면, 예, 처음에 잘 주면 한두 번, 뭐, 1, 2, 3일 연달아 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 띄엄띄엄 줘도 괜찮은데, 처음에 물을 만약에 늦게 주고 난 다음에 보름 이상 지나서 뭐 그 뒤에 물을 잘 준다? 그거보다는 초기에 잘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소나무를 심고 물을 몇 번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소나무는 우리가 알다시피 척박지, 절벽 밑에 자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나무들이 절벽 밑에 이런 것들이 보면 이렇게 뿌리가 굽게 자라면서 이렇게 나무가 고기 들어가서 구부러지죠. 저희는 그걸 더 좋아하죠, 한국인 정서는. 그래서 물은, 소나무는 단적으로 말하면 심고 나서 한 번만 제대로 주셔도 죽지 않습니다. 왜? 그 이후에 비도 오고 하니까요. 특히 5월 이전에 심었다면 물 한 번만 주셔도 물 때문에 죽는 일은 제가 없다고 뭐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뭐 2번, 3번까지 주는 거는 좋은데 그 이상에 주는 거는 배수가 잘 되면 괜찮지만 배수가 안 될 경우에는 과습 피해가 올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나무들은 물을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물이 빠짐이 안 되는 거는 대부분의 나무가 다 싫어합니다. 그러면 물 속에서도 조금 자란 나무, 청송주산지에 가면은 버드나무 있죠, 황버들. 그리고 그 메타세카이어나 나구송 같은 것들을 보면은 특히 나구송 있지 않습니까? 뿌리가 이제 이렇게 땅속 위로 올라오죠. 대구수목원 들어가셔서 주차하시고 계단을 올라가셔서 바로 오른쪽에 나구송이 이렇게 여러 개 숨겨 있습니다. 작은 이렇게 습지 같은 게 있고요. 거기 보시면 그 땅 속에서 막 뿌리들이 이렇게 막 연근처럼 막 올라와 있습니다. 물 속에서 좋아하지만 걔도 숨을 쉬려고 뿌리를 땅 속 위로 올리는 거죠. 그래서 물도 중요하지만 배수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처음에 심었을 때 잘 찔러서 뿌리하고 잘 밀착되게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뭐 2번째 사진 오른쪽에 있는 거는 뭐 간단한 게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 사진이 아마도 맹문동이나 밑에 있는 바닥에 이런 거라면 뭐 괜찮은데요. 저렇게 고압으로 뿌리다 보면 야상 같은 것들은 수압에 이렇게 부러집니다. 부러지면 재생이 안 되죠, 풀은요. 그리고 한 가지 옆에 보시면 그 지주를 이렇게 막 해서 나무를 해놨는데 이 나무를 전정을 안 하고 심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나무들이 이렇게 비실비실하죠, 지금 사진으로 봐도요. 낙엽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먼저 떨어뜨려주면 데미지가 없는데 자기 스스로가 떨어뜨리면 이거는 첫 번째 안 좋은 징후가 시작됩니다. 하절기 지금부터 특히 나무를 심게 되면 전지를 잘해야 되고요. 제가 학교에 자문을 여러 군데 수십 군데 다녔는데 보면 심을 때 업체에서 전정을 안 하고 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청 차원에서는 특기 시방설에서 그런 것들을 좀 명시해 줄 필요도 있을 것 같고, 학교에 계시는 분들이 교육청에서 일일이 그걸 다 관리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학교에서 이제 교장 선생님 이제 이하
그런 공사를 하시게 되시면 이 나무를 전지전장이라 해가지고 속도 훑어내고 길이도 좀 줄이고, 지금 보시면 나무가 밸런스가 너무 위로 이렇게 밀실대 자라서 붕 떠 있는 기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좌측 하단에 보시면 제가 이제 제목을 관수의 농약을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물을 주다가 농약을 이렇게 주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아니고요. 농약의 오남용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이게 뭐 농약인지 제가 어떤 건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미지를 봐서는. 저도 이제 웹에서 발췌했기 때문에. 다만, 소나무 좀 같은 경우에 이제 땅속 주변에서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뿌리로 해가지고 이제 줄기를 타고 올라와서 이제 수간을 천공, 구멍을 뚫어서 이제 수액이 못 올라가도록, 그렇게 해서 나무를 고사시키는, 제선충보다 어떤 면에서 더 위험한 벌레가 저는 소나무 좀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벌레들이 못 오게 하기 위해서 이제 물을 주고 물 속에다가 이걸 이제 희석시켜 놓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뿌리가 흡수해가지고 그게 이제 뭐 항원 항체가 생기도록 하는 것도 있겠지만, 뭐 그런 거보다도, 그래서 저희가 수간 주사 놓지 않습니까? 플라타너스의 가로수에 보시면 방패벌레, 잎 뒤에 붙어서 즙을 빨아먹는 방패처럼 생긴 벌레, 빨아먹으면 여름에 보면 이렇게 플라타너스가 누렇게 돼 있죠. 그거 잡기 위해서 약을 못 치지 않습니까? 어떨 경우에는 상가가 있다든지, 그러면 수간 주사 뚫고 거기다가 이제 병을 꽂아 놓죠. 네. 그런 식으로 몸 속에서 이제 그게 이제 생기죠. 한 2년 정도. 제선충은 치료약은 없지만 예방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바맥틴 계열의 아바맥틴 벤조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을 조금 하나죠. 그 병에 꽂아 놓으면 통상적으로 2년 전후에 약효 지속 기간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막 그런 거를 이제 노리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토양에 어떻게 보면 농약 냄새가 진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지렁이다 뭐다 유해한 것들 다 죽이겠죠.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산소에, 교장선생님도 혹시 대개 산소에 만약 나무를 키우시면, 나무가 있으시다, 약을 안 쳤다, 그럼 끝까지 안 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진딧물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진딧물 곁에는 진딧물을 즙을 빨아먹는 뭐 개미들을 다니겠지만 진딧물을 잡아먹는, 저희 어릴 때 소방차를 그러죠. 무당벌레가 항상 있거든요. 근데 그 약을 치면 둘 다 죽습니다. 그럼 계속 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렇게 토양에다가 용약을 간주하는 것은 만약 그게 저런 행위라면 그건 안 하시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관수가 저희가 이제 스프링쿨러를 해가지고 어떤 부분은 장기적으로 보면 스프링쿨러가 저는 운동장이라든지 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효용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학교 운동장에 잔디를 깐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또 이렇게 이제 화단들이 곡선 지거나 모퉁이 지거나 이런 데가 있으면 오른쪽에 보시는 이런 이동식으로 옮겨 다닐 수 있는, 농원에서도 많이 사용하죠. 저런 것들로 위에다가 스프링쿨러를 달아서 움직이게 하는 뭐 그런 걸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점적식 호스라고 호스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럼 호스를 구멍을 이렇게 호스에다가 쉽게 말씀해 보면 15mm 호스하고 끝을 막아 놨습니다. 그럼 물이 못 나가면 구멍으로 물이 나가겠죠. 조금씩 나가겠죠. 저런 건 어떤 경우가 좋냐면은 야생화 같은 것들, 또 면적이 넓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물이 좀 상시적으로 가야 되거나 사람이 관리하는 그런 코스트를 줄이려고 할 경우에 저런 식의 관수 방법이 효용성이 있습니다. 다만 저 점적식의 단점은 저게 풀이 다 덮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안 덮었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저 자체가 별로 보기가 안 좋죠. 가마새 호수가 막 이렇게 화단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동식 호수의 또 안 좋은 점은 결국은 사람이 옮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물이 많이 가는 곳과 적게 가는 곳이 있겠죠. 물이 많은 곳이 어떻겠습니까? 풀이 더 잘 자랍니다. 저거 두면 잔디밭에 이렇게 보시면 풀이 많이 자란 데가 있습니다. 물이 많이 가는 곳이겠죠. 근데 물이 많이 가는 곳도 어떻습니까? 잔디만 잘 자란 게 아니거든요. 또 풀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사람 손만한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동식도 쓰시고 점적식도 공간에 따라서 또 쓰시고 이렇게 하면 안 좋겠나. 그리고 저런 점적식을 어떤 미관적으로 또 좀 더 좋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적용 자재들이 앞으로도 뭐 좀 더 개발이 되면 더 안 좋겠나 그런 생각 해보고요. 또 오른쪽 사진 두 개는 뭐냐면 이제 물주머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보통 가로수에 이렇게 달아놓고 이렇게 보통 하죠. 밑에 보시면은 땅바닥에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스테레오 타입의 생각이 고착화 되면 물주머니를 항상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것만 봤으니까. 땅에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주머니가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효과가 없으면 안 쓰겠죠.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예. 물을 주는데 한 번에 흠뻑 주는 게 다들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특히 처음에 심고는. 처음에 심고는 흠뻑 줘서 이게 막 내려가면서 있잖아요. 우리가 에어가 빠진다 그럽니다. 이렇게 보글보글. 예. 빈틈이 있으면 에어도 빠지면서 그 안에 채워지죠. 예. 흙이 다져지죠. 수압도 있지 않겠습니까? 일부러 저는 저희 집에 큰 화분들에 한 번씩 물을 흠뻑 줍니다. 그럼 아직도 심은 지 1년 지났는데도 에어가 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수압도 있으니까요. 자,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심은 지 예를 들어서 1년, 2년, 3년 이상 지났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100% 확착은 안 됐거든요. 근데 대구는 또 워낙 덥지 않습니까? 겨울에. 그럴 경우에 물처럼 물 주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물 주고 그 다음날 돌아서면 38도일 경우에 아침 8시에 물 주고 오후 6시에 가보면요. 물 안 줬는 것 같습니다. 예, 다 말라있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멀칭제를 까는 겁니다. 예, 톱밥이라든지 우드칩, 예, 바크, 예, 전부 비슷한 거죠. 심지어는 잔자갈 깔아도 괜찮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그리고 이제 잘라는 거 위에 덮어놓죠. 예, 다 좋습니다. 뭐든지. 예, 또 바크라든지 나무 재질들은 또 좋은 게 뭐냐면 쉽게 안 날리죠. 풀은 좀 지저분하지만 그리고 그런 것들이 미세하게 썩어들어가면서 또 거름 성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번에 주는 것보다는 이걸 달아놓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조절량을 해놓으면 지금 나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영속성이 더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물주머니 양 20리터 한 번 주면 하루에 끝나지만 물주머니를 하는 거는 3일, 4일, 5일 동안 조절해서 주시게 되면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또 채워 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상황에 맞게끔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맞게끔 이제 조절해서 쓰시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 들고요. 참고로 맹문동 이거는 좀 별개 얘기지만 맹문동 뭐 이제 요즘 일반인들도 많이 알지 않습니까? 뭐 경상도 말로 이제 정부처럼 생겼다고 싫어하는 분도 계시고요. 겨울에 추접다. 예. 그래서 싫어하는 분도 계시고 좋아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맹문동만큼 병 없고 맹문동만큼 건조한 어떤 환경에 강하고 예. 제일 쌉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무엇보다 그리고 개화 기간도 길죠. 한여름에 꽃피는 나무가 저럽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 조팝이 이제 폈다가 지기 시작하고 있고요. 좀 지나면 이제 지금 무렵부터 해서 원래는 좀 빠릅니다만은 한여름에 꽃피는 게 뭐 특별한 게 있냐면은 뭐 무궁화도 있지만 예, 자기나무, 모감주나무 예, 여름에 꽃이 잘 없거든요. 예, 특히 우리 학생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향나무다, 뭐 단풍이다, 느티다, 뭐 다 좋은데 이러니까 그냥 매일 보는 게 똑같습니다. 예, 향나무는 입학해서 졸업 때까지 똑같죠. 동글동글한 거 그냥 보다가 졸업하거든요. 단풍도 꽃이 피지만 느티도 꽃이 피지만 잘 모르지 않습니까? 무화과가 꽃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꽃이 워낙 작아서 무화과라고 할 뿐이지. 그러면은 꽃이 피고 향기가 나고 예. 저희 집 마당에 치자가 지금 꽃이 피니까 아침마다 저녁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치자꽃 향기가 너무 좋거든요. 꽃도 너무 이쁘고요. 그런데 맹문동이 개화도 길고 한여름이 오래 가지 않습니까? 한 달 정도 이상. 성주 성박수 밑에 가면은 예. 용보들 밑에 막 쫙 피고 좋거든요. 근데 그거를 몇 년 지나면 이렇게 겨울에 예, 묵은 순을 잘라주면 새순이 깨끗하게 올라옵니다. 그럼 잘라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제가 저희를 드린 말씀대로 하면 자르는 게 좋겠죠. 예. 근데 세상은 이렇게 양극단이 안 좋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흙과 백이 꼭 다 오는 게 아닌 것처럼 뭐냐면 자르면은 깨끗합니다. 예. 그러면 자르면 안 좋은 건 뭐가 있을까요? 안 자르면 좋은 거. 예. 겨울에 계속 이렇게 덮여 있죠. 그러면 여름에도 그 전에 죽은 것들이 밑에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발을 막아주겠죠. 겨울에도 바람 많이 불 때 증발을 막아주겠죠. 봄에 순이 새로 올라오는데 그게 있으면 이불이니까 조금이라도 땅이 따뜻하겠죠. 며칠이라도 먼저 싹이 올라오겠죠. 썩으면 거름이 되겠죠. 네. 다 좋습니다. 안 좋은 건 뭐냐?
추접다 이겁니다. 예. 그러면 어떨 경우에 더 추접냐면요. 물 안 주고 던져놓은 경우에 추접습니다. 물 잘 주고 맹문동도 잘 키우면 있지 않습니까? 더 싱싱하고 꽃도 더 많이 피고 겨울에도 그렇게 이렇게 막 너부러져서 이렇게 안 그럽니다. 꼭 보면 물 더 주고 그렇게 하는 데들이 보면은 더 싱싱하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르는 거는 어떻게 하냐. 처음에 심고 제가 이제 몇 년이라고 단정은 못 드리지만 처음에 심고 3년간은 무조건 안 자르시는 게 좋습니다. 예. 맹문동도 자기 살기 바쁘거든요. 예. 힘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조 피해도 막아줘야 되고요. 그래서 3년, 길게는 5년까지도 안 자르셔도 됩니다. 예. 3년 지나가 자르시려면 관리를 물도 잘 주고 잘 하시면 3년부터는 자르시면 되는데 해마다 안 자르셔도 됩니다. 예. 그것도 관리 코스트지 않습니까? 인력이 투입돼야 되고. 예. 그러니까 경년에 자르셔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다음은 전정이 되겠습니다. 잘라야 할 가지. 지금 저기 잘라야 할 가지 보시면 뭐 웃자란 가지, 뭐 그림이 잘 안 보이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웃자란 가지. 예, 그 다음에 어떤 가지가 나가는데 평행하게 나가는 가지. 두 개 겹칠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내향지라 해가지고 나무 주간이 있으면 몸통으로 이렇게 향하는 가지가 있습니다. 내향지. 예, 그리고 정상적인 방향으로 안 자라고 거꾸로 자라면 뭐라고 하죠? 역지. 예, 그리고 도장지라 그래서 달아날 도자에 길장자를 써서 나무 중간에서 갑자기 뭐가 쭉 빠지는 거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혼자 매실 같은 거 그런 거 많죠. 예. 그런 도장지 길게 달아나는 가지. 예. 양분 손실만 생기고 나무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 다음에 하향지라 해서 아래로 향한 가지. 안 좋은 가지 그럼 밑바닥에서 자라는 곁순들. 대충 보시면 쉽습니다. 얘가 평행하고 역지되고. 예. 그리고 뭐 열십자 되면은 보기에 들자는 안 좋습니다. 뭐 어떤 여러 가지 의미를 떠나서 열십자가 된다든지 X자형이 되는 거 있죠. 그런 부분들이 제가 지금 다양하게 여러 가지 사진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다 비슷비슷합니다.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던 나무가 나중에 이런 식으로 정연하게 자라게 되겠죠. 다만 이렇게 공식화해서 모든 나무를 이렇게 되면은 또 너무 경직화됩니다. 나무마다 자기 고유의 수영이 있습니다. 그거를 어느 정도는 유지해 가면서 조금 자연스럽게 그 정도 하면 좋지. 너무 막 이렇게 꼭 얘는 이런 우산형으로 만들어야 돼. 우산형이 아닌 나무는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할 필요는 또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같은 얘기가 되겠고요. 우리 학교에 보면 이런 나무들, 좌측 이런 나무들 많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공사하고도 이렇게 된 나무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밑에 보시면 이런 거. 뒤에 반송 사진이 있습니다만은 반송을 전제하면 밑에서부터 이렇게 말라 들어간 것부터 다 잘라내면 됩니다. 단적으로 전정 못 하셔도요. 반송 전정을 심어놓고 10년 동안 안 했다. 안에 막 마르고 썩은 것들이 많습니다. 썩은 잎, 마른 잎, 죽은 가지만 잘라내도 30% 40%는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보통 어떻게 하나요? 학교에서요. 여기를 오가위, 양손가위를 들고 요 끝을 다듬죠. 주사님들이 이렇게 다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향나무처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공격받았죠, 나무가. 얘들아, 공격 왔네. 우리 잎을 더 늘려라. 그래서 전지를 많이 하면요. 장가지가 많이 생깁니다. 사람도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뭐 고등학교 때 면도하니까 누나가 야 면도 자꾸 하면 소염 더 많이 나 이러는데 맞는지 틀리고 어릴 때 머리 빡빡머리 막 깎였죠. 손 많이 나라고. 그게 뭐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뭐 이게 모르겠는데 재밌으신가요? 근데 나무는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 활성 물질이 생겨서 여기서 막 더 생겨납니다. 상태 안 좋은 소나무에 솔방울이 많이 달리죠. 알아서 F1을 빨리 생산시키라고 나무가 명령을 합니다. 스스로. 솔방울 많이 달린 나무는 무조건 상태가 안 좋은 거죠. 리기다 소나무 솔방울 많이 달렸죠. 오륙하면 몸통 옆에도 막 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번식력 강하죠. 걔는 빨리 죽거든요. 수명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개체를 생산시켜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밑까지부터 솎아야 되는데, 자, 전정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이지 않습니까? 가위를 이렇게 잡고 속으로 들어갑니다. 전정을 못하면요, 이렇게 가위를 자르죠. 쉽게 말하면 연불 열심히
법당 들어가서 외워야 되는데요. 법당 가면 이렇게 빙빙 도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진정한 불자가 될 마음이 없으면 법당 가면 실실 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혀 할 줄 알면 과감하게 안으로 들어가서 구른까지부터 탁 잘라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가야만 자르죠,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학교가 지금 보면 가면은 향나무는 관리가 잘 됐습니다. 그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다음에 또 말씀드릴 건데요. 근데 향나무라든지 회양목이라든지 양손 관리하는 거는 주사님들이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서 일견단정해 보이는데 낙엽수라든지 특히 소나무는 관리가 안 된 경우가 많은 게 왜냐하면 이제 뭐 사다리로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낙엽수 전쟁을 소나무 전지 전쟁을 할 줄 알면은 낙엽수 전쟁 하십니다. 근데 낙엽수 전쟁 할 줄 알아도 소나무 전쟁은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수원에서 어릴 때 좀 일해 보신 분들은 낙엽수 전쟁을 하시죠. 그러면 소나무까지 가기가 쉽다는 얘기고, 뭐 오늘 이제 이런 얘기 다 하려면 너무 깁니다만은 이제 제가 가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학교가 장기적으로는 그런 관리 역량 안에 들 수 있는 나무 위주로 학교 적용이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꽃과 어떤 작은 것들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고 학생들의 어떤 감성을 터치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좋은데 기존에 30년, 40년, 20년 더 전에 하는 것들을 보면은 이렇게 좀 경직돼 있죠. 그 당시에 쓰던 나무들 저는 개인적으로 플라타너스 좋아합니다만은 플라타너스, 히말라야 시다, 뭐 중국 단풍, 그냥 운동장에는 당연히 그런 것들이 있고 교사 앞에는 향나무들이죠. 그 교사 앞을 다 가리고 있죠. 살구나무 좋은데 그 교사 앞에 있으니까 막 자르죠.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나. 자, 그리고 이 자르는 부분도 보시면 우측에 보시면 과거에는 남겨두고 잘랐습니다. 남겨두는 게 안전할 것 같았죠. 그때는 또 그 이론이 맞았습니다. 이론도 변하거든요. 새로운 이론이 나오면 더 맞는 과학적으로. 그러면 요즘은 우측 하단 사진 보듯이 저렇게 바짝 붙여서 자릅니다. 근데 바짝 붙어 자르지만 또 완전히 바짝 붙어 자르게 되면 이 잘린 면이 넓어지겠죠. 그래서 보시면 바짝 붙이지 않고 약간 꺾었죠. 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벚나무 같습니다. 이 사진에 보시면 덕지덕지 거칠거칠하죠. 이게 매끈매끈하면 느티거든요. 근데 거칠거칠하면 벚나무죠. 숲이가 옆으로 이렇게 도감 찾아보시면 느티나무는 첫 줄이 이래서 있죠. 보통 숲이는 평화라고 매끈매끈하거든요. 오래되면 이제 껍질을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 보시면 이 자른 부위가 켈로스가 이렇게 여기 생성되고 있죠. 느티나무는 속성수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빨리 크면 일찍 죽죠. 50년, 100년 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100년 되는 뭐 도쿄 가면 제가 합보인이라는데 120년 된 벚나무를 봤거든요. 오사카상에도 있죠. 근데 그거 보고 백나무가 100년 산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사람도 100년 넘게 사는 나무가 있듯이 50년 넘으면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벚나무도 7, 80년 정도까지 보통 가긴 가는데 그래서 이런 켈로스가 잘 형성됩니다. 제가 근데 전지에 이걸 또 왜 넣어놨냐면요. 여기서 벚나무 이파리 이렇게 납니다. 제가 아까 뭐라 말씀드렸는데 공격받았다 얘들아. 우리 새로운 거 잎을 내자 그러죠. 공격받으면 자기가 살려고 이파리를 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저거 추접다고 이렇게 띄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 켈로스 형성이 더뎌지겠죠. 이게. 그리고 어떻게 되면 잘못하면 여기서 썩어서 내립니다. 타 내립니다.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남겨둬야 되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오늘 추접죠. 오늘 추접다는 얘기를 많이 나오는데 더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새순이 한 10개 정도 났다고 치고요. 한 3개 정도 남기고 자릅니다. 그걸 전지해서 모양 좋게 내듯이. 그러면 요 조직이 안 죽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심지어 요거를 발달시켜서 가지로 옆으로 형성돼가지고 뻗겨나갈 수도 있겠죠. 내가 가지의 모양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전지를 이렇게 가지를 잘 해나가면 줄로 안 당기고도 철사를 안 구부리고도 내가 원하는 마당형을 할 수 있습니다. 벚나무 한 5년 주면요. 땅바닥이 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벚나무나 이팝나무, 여러분 이팝나무 이렇게 자란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연 상태에서 저희가 묘목 심어서 관리 안 하면요. 지하고 1m씩 자랍니다. 우리나라 벚나무들은 우리는 조금 걸쭉한 걸 좋아하는 것 같고요. 예전보다 지금 지하고 더 큰 거를 이제 관에서 선호하거든요.
옛날에 1m 60 이런데 지금은 뭐 1m 80, 2m까지 가죠. 물론 이제 도로 때문도 있지만은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요. 일본 가서 이렇게 유심히 보시면 벚나무들이 땅에 붙어 있습니다. 지하고 1m, 단풍도 그렇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일본 얘기가 여러 번 나와서 뭐 오해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본 조깅이 인위적이다 하지 않습니까? 그 인위적이라는 게 자연을 너무 계산해서 너무 자연에 근접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게 너무 철두철미하고 이렇게 다 짜여져 있어서 이게 계산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자연을 좋아하거든요. 이제 자연의 어떤 재해를 많이 받다 보니까 자연을 이렇게 이제 숭배하게 되죠. 무섭죠. 쓰나미, 막 해일, 지진. 그래서 집마다 막 신도 모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을 집 가까이에 두고 이제 하려다 보니까 자연을 자연답게 한다는 게 너무 철두철미하게 하니까 그게 이제 우리 정서에는 안 맞게 보이는. 일본적으로 들어가면 뭐 좋기도 합니다만 살짝 경직되죠, 사람이.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 잘라내는 게 아니고 몇 가지 딱 유지하시는 게 좋겠다. 자르실 때는 자르고 수액이 있을 때 빨리 토시페스트나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거기다가 살균 살충제로 피막을 형성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외과 수술할 때 과거에 잘못하면 안에 충진제를 칠 때 안에 잘 파내고 충진제를 채우고 그 충진제를 깎아내고 인공수피 코르크를 덮어야 되는데 이걸 제일 안 깎고 그냥 평면하고 그대로 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코르크 이 켈로스가 위로 불룩하게 나온 것들 과거에 10년 더 전에 했는 거 그런 것들 대구 시내에도 자주 보입니다. 근데 요즘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성형이라 해서 그 충진하고 난 다음에 그게 굳고 나면 폴리우레탄이거든요. 그걸 잘 깎아내서 따듬어서 그 켈로스가 덮이면 나중에 안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이 왼쪽에 보이는 향나무하고 이제 이게 밑에 옥향 같습니다. 밑에는. 예. 우리나라 그 어느 학교에도 가면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조경이죠. 예. 아주 대표적으로. 근데 이게 이제 교사동을 다 가리고, 예. 저희가 아까 전에 일본 조경이 우리랑 안 맞는 게 있다 했지 않습니까? 일본 조경이 우리랑 왜 안 맞을까요? 우리는 자연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자연은 한자 그대로 자연, 우리말로 풀이하면 스스로 그러함이거든요. 나무의 본성대로 어떻게 스스로 그러하게 나무가 가지가 일로 가려면 우리가 조금 이거는 정말 나무야 이건 아니야 이건 좀 잘라줄게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이건 어떤가요? 이거 일본에서 하는 방식. 요즘 일본도 이렇게 안 합니다. 가이지가 양나무로 이렇게. 오엽성이란 거 있죠. 엄밀하게 틀린 말이죠. 이파리가 5개 나는 소나무 아니거든요. 잣나무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섬잣나무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오엽성이라 그러죠. 일본에서 오엽성이라 하거든요. 그것도 막 다듬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계속 인위적으로 다듬은 것들이 학교 안에서 이렇게 대부분 다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들이고요.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중간에 것들은 전쟁할 때 밑에서부터 훑어냈죠. 요것도 보면은 속가지를 속가지부터 해가 바깥가지까지 전쟁을 다 했죠. 최근에 아파트 같은데 전쟁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가 업체에다가 최저가로 막 일을 주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얘기합니까? 시원하게 잘라주세요. 그러면 뒤에 나옵니다. 나무 잘라는 것들. 그 다음에 소나무도 어떻게 하나요? 속까지 다 따버리죠. 전지할 줄 모르는 사람도 그건 합니다. 속까지 다 따고. 근데 이런 정도 전쟁하려면요. 전쟁을 할 줄 모르면 이렇게 못 합니다. 딱 보기 좋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2년 뒤에, 1년 뒤에 또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여러분, 막 잘라는 거는 꼭 2년 뒤에 안 해도 되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포츠 머리 깎으면요, 여러분, 더 빨리 다듬어야 됩니다. 긴 머리보다도. 나무도 똑같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것들. 이게 향나무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반송도 있는데 다 다른 나무인데 다 똑같이 보이죠. 우리 전쟁 방식이 맞냐 이겁니다. 향나무도 그냥 두고 자기 순이 이렇게 삐져나가죠. 삐져나가게 키워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는 교사 앞에 있는 저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더 커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죠. 제가 이거 대구에
학교하고 학교 관련 기관에서 제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왼쪽은 향나무고 오른쪽은 배롱입니다. 향나무 저렇게 되는데 사실 제가 절대 뭐 이 학교를 제가 뭐 어떤 뭐 비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 학교 아니라 많습니다. 이게 두 절이라 그러죠. 머리를 잘랐다 그러죠. 왜 잘랐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일하시는 분이 위에 부분은 사다리 대고 자르시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돈 크레인이라도 불러야 되겠는데 학교에도 예산이 뭐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이렇게 자르는 게 맞는 방법일까? 방법이 잘못되고 결과가 안 좋은데 그 과정의 편의를 위해서 꼭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은 이 사진을 보시면 다들 아마 안 하시겠나 싶고요. 처음부터 그러면 이런 식으로 키웠으면 또 얘기가 다르겠죠.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 다듬거나 아니면은 수정도 갱신이 필요하겠죠. 언제까지 저걸 꼭 뭐 두고 상태가 좋은 나무라든지 의미가 있는 나무라든지 공간이 충분하다든지 이러면 해야 되겠죠. 근데 저기에 지금 주사님이 밑에 해양목 1년에 저 정도 하려면 제가 볼 때 1년에 2번은 무조건 자르셨거든요. 양손가위 들고 막 운동하듯이 잘라야 되죠. 트리 못 가지고 하면 또 힘들죠. 무겁고. 사다리 들고 저거 한번 잘라 보십시오. 향나무 자르는 게 어렵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 저거 한 2나무 자르면 그 다음날 세수 못 하십니다. 팔이 안 올라가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제가 무슨 교장선생님들 대상으로 강의하지만 우리 학교 전체적으로 이 향나무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지 저는 무조건 없애자, 무조건 보존하자. 이 둘 다의 극단의 논리는 맞지 않고요. 중간에 어떤 접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는 저희가 살리고 어떤 거는 장기적으로는 제거하는 방향으로 그런 조합 방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찾는 게 주사님들이 저거 관리하시는 데만 너무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배롱나무인데요. 이거 왜 학교마다 다 이렇게 대부분 자르시죠? 특히 부지런한 주사님들 깔끔하게 하십니다. 깔끔하게 했다가 특강 오신 분이 뭐 안 좋은 소리 다 했다 하시겠는데요. 저는 학교 가서 이런 분들한테 잘하신다고 제가 좋은 말씀 많이 드리고 교장선생님들한테도 주사님 잘하신다고 제가 뭐 덕담 많이 해드리거든요. 그런데 저거 왜 저렇게 잘랐냐면요. 제가 물어본 적은 없는데 제 예상이 아마 맞을 겁니다. 배롱나무는 그에 자란 가지에서 꽃이 핍니다. 영산홍을 지금 전지혜가 다 잘라버리면요. 내년에 꽃이 안 오거나 적게 옵니다. 그래서 화목류는 꽃 지고 난 다음에 바로 전지전정하라 합니다. 그러면 배롱나무는 그에 꽃이 피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름에 꽃이 피는 나무는 겨울 돼가지고 꽃눈 만들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꽃 지고 에너지가 소진되는 시기인데 그럼 얘는 나는 내년 봄에 만들게 이런 겁니다. 영산홍은 왜 되죠? 봄 일찍 꽃 펴야 되니까 나는 미리 올해 여름에 꽃눈을 다 만들어 놔야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화목류는 꽃 지고 전정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배롱나무를 이렇게 전지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배롱나무 잘라 놓으니까 촥촥 순 빠지더라 이거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얘기했던 그겁니다. 얘들아 공격받았다. 우리가 빨리 새로운 가지를 많이 내자 이겁니다. 그에 자란 가지가 많이 생기네. 꽃이 많이 피네. 이렇죠. 자, 그러면 배롱나무 오래된 거 많은 데가 어디냐면요. 대표적으로 요즘 많이 없었습니다만 제실. 제실마다 옛날에 배롱나무 많았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지 뭐 무덤가에도 또 심고 한다고 어떤 분은 정원에 배롱나무 심고 끓이는데 전혀 아무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배롱나무 심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게 이제 그 병산서원, 서원에 많이 심죠. 원산지는 한국이 없습니다.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죠. 중국에서 자미화라고 그러죠. 보라색 꽃 핀다 이 말입니다. 자미화. 일본에서는 사루스베리, 사루가 원숭이고 스베리 남자분 잘 아시죠? 스베루 미끄러지다. 수피가 매끈해서 원숭이가 미끄러진 나무 사루스베리. 중국말로 자미화거든요. 우리는 백일, 불다, 백일홍, 백일홍 배롱 된 겁니다. 우리는 꽃이 길게 가는 것을 봤고 중국은 꽃 색깔을 봤고 일본은 수피를 본 겁니다.
문화가 조금씩 다르죠. 자, 그런데 안 잘라도 담양의 명호콘에 예, 구슬 굴러가는 물소리가 구슬 굴러가는 것처럼 아름답다는 명호콘에 배기농 잘 핍니다. 어디 가도 오래된 나무들 자연스럽게 수영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잘라도 꽃 잘 피는데 굳이 저렇게 잘라서 일도 일이고, 예. 그리고 겨울에 잘랐다가 잘못해가지고 자른 부에서 동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배롱이 원래는 추위에 약해서 원래는 대전 쪽 이북으로는 원래는 안 되는 나무였거든요. 지금은 뭐 대나무도 다 됩니다만. 중요한 문제는요. 자, 그렇게 해서 뭐 꽃이 잘 나는데 가지 흐름이 좀 경직돼 있죠. 예. 오래된 가지가 아니고 묵은 가지가 아닌 건 속만 이렇게 복잡한 거 잘라주면요. 이렇게 자연스러워집니다. 예. 저희 집 마당에도 제가 1년 더 전에 심었는데 앙당그레한 거 가져와서 어디서 농원에서 키우는 거를 1년 던져놓고 그냥 놔놓습니다. 이상한 복잡한 가지만 잘라내면 자연스럽게 2년 만에 또 다시 복원이 되거든요. 근데 저렇게 자르면 문제가요. 저 잘린 부위에서 새 가지가 자꾸 생기니까 여기가 굵어집니다. 여러분 시내 다니시다가 플라타너스 한번 겨울에 한번 쳐다보십시오. 정말 보기 싫습니다. 핫도그만 꽂아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심의위원을 많이 하는 이유가요. 이런 것들 가서 많이 이렇게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구든 우리나라든 조경 문화가 좀 좋아졌으면. 그러면 저렇게 지금 저거는 작아서 괜찮아요. 제가 확대해놨지 않습니까? 여기에. 예. 이거를 얼마 동안 봐야 되냐면요. 11월 되면 낙엽지지 않습니까? 11월, 1월, 2월, 3월, 4월. 배롱은요. 꽃이, 잎이 늦게 납니다. 대추나무처럼. 대추나무하고 양반나무를 하죠. 석류, 배롱, 대추 다 잎 늦게 나죠. 4월 때까지 잎이 안 납니다. 6개월 동안 저걸 봐야 됩니다. 6개월 동안 자연스러운 가지라도 있는 게 좋으십니까? 저게 좋으십니까? 안 자르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속에 복잡한 강아지. 자르시고 저기 진딧물 많이 옵니다. 진딧물이 분비물 내죠. 거기서 부패균이 생겨나죠. 그러면 거름병 생깁니다. 시커물이 하지 않습니까? 그거 빨리 이렇게 처치하시는 게 더 급선무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오래된 나무에 상단부를 자르면 어떤 문제가 야기되나? 나무가 여기 내용들은 나무가 약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나무를 외화시킨다는 건 나무가 약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확 세게 자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라놓은 나무들 어떤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나무가 세력이 정말 약하면요. 이게 몇 가지 안 납니다. 나무가 세력이 좋은데 갑자기 확 자르지 않습니까? 감당 못할 정도로 막 순이 납니다. 실제 제가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아주 짧게 깎아달라고 이러면 안 된다고. 안 된답니다. 위에서 회장님이 대기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교수님 말씀 들을 거예요. 난리가 났답니다. 이제 완전 막 정말로 보기 싫게 시중에 나가보면 그런 느티나무들 많습니다. 안 짜다 갑자기 막 잘라버린 거죠. 조금씩. 그래서 관리학 책에 보면요. 한마디를 남겨놓고 자른다. 저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한마디를 남겨놓고 자른다 하는 말이 그 말이었더라고요. 완전히 다 줄이지 말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나무 보시면 속에 복잡한 가지를 몇 개 줄이는 건 안 하고요. 그냥 이렇게 잘라버렸죠. 여기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6개 정도 되네요. 2개, 3개 자를 수 있거든요. 그냥 위에서 잘라버렸죠. 이런 건 뭐 기술 없는 사람도 아무나 미적 감각이 없어도 아무나 자를 수 있습니다. 그냥 어느 높이에 잘라달라고 하면 관리소장님이 분야회장님이 잘라달라고 하면 그 높이에서 그냥 자르는 거죠. 전문가가 자른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인터넷에 다 많습니다. 이런 사진들. 저도 뭐 개인적으로 이런 관련 제가 뭐 지금 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 이런 사진들 많습니다. 시중에 나가보면. 우리 주변에죠. 자, 이거 좌측 상단 사진은 제가 조경 관련 신문에 놨는 사진이고 밑에 사진하고 우측 사진은 제가 찍은 건데요. 이 세 나무가 전부 다 히말라야 시다입니다. 좌측 상단의 나무는 죽었답니다. 강전정에서. 좌측 하단의 나무는요. 저기 대구에서 이름만 대면 아는 기업체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직장생활 할 때죠. 한 10년 더 전에, 15년 전에 그 기업체에서 그 강전정을 해달랍니다. 제가 그때 이제 팀장이었기 때문에 가서 이렇게 자르면 나무가 죽을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위에 보고하십시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고를 했는데도 위에서 자르랍니다. 죽을 수 있다. 그래도 잘라달랍니다. 잘랐습니다. 결국 죽었습니다. 한 30%가.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제가 이 사진 찍은 게 2003년에 찍었더라고요. 벌써 20년 됐습니다. 이게 동대구로의 히말라야 시다죠. 외부인 타 지역의 사람들한테 제가 히말라야 시다에 대해서 우리 동대구로 들어와서 어떠냐 물으면요. 호의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대해서 첫인상이 뭐냐고 물으면 그 대구에 가니까 왜 거기 또 여기 있으니까 뭐 그 나무 좋던데 특이하고 이런 분들 많습니다. 근데 우리 대구 지역 안에서는 저 나무가 찬반이 갈리죠. 예. 여러 가지 논리가 있죠. 저 안에 나무와 관련된 얘기도 있고요. 나무와는 상관없는 논리가 개입되는 경우도 물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나무에 대해서 저기 철제로 지주해놨지 않습니까? 예, 천근성이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나무처럼 이런 나무들을 뭐 제외하고 낙엽수들은 다 천근성입니다. 예. 소나무가 안반에서 자라면 전부 다 천근이죠. 뿌리를 못 내리는데요. 예. 낙엽수들은 기본적으로 뿌리가 깊지 않습니다. 예. 플라타너스만 천근이 아니거든요. 예. 플라타너스를 제거하기 위한 플라타너스의 명분을 붙이는 거죠. 천근이야 너는 눈 오면 부러져. 근데 히말라야 시다 그 위로 해가지고 눈 많은 지역에서는 저 나무를 오히려 좋아하는데 대구처럼 생전 눈이라고는 오지도 않는 데서 눈 많이 오면 부러진다는 얘기를 합니다. 눈 구경한 지가 오래됐는데 제가 눈이 5cm 이상 쌓인 적이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제 4학년 때 발목까지 온 이래는 기억이 없을 정도인데 대구에 눈 없고 태풍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대구는. 예. 그런데 막 저렇게 자르거나 제거를 하거나 저거 동대구로의 히말라야 시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 아까 가해집과 향나무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다른 나무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다른 나무로 바뀔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뭐 어떤 거는 보존하자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저런 식으로 이거 제가 그 퇴임하신 지금 연세가 한 80 되신 그 대구에 공무원이 계시는데요. 대구 수목원 만드는데도 큰일 하시고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제가 이걸 한번 여쭤보니까 예, 일본에서 기술자를 데리고 왔답니다. 이 전쟁하려고. 한국에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 정도는요. 이렇게 하면 소나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소나무는 전지하는데 히말라야 시다는 전지하면 안 된다.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대구 시목입니다. 전나무. 오대산, 월정사. 이 전나무는 대구 지역에 심으면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사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음지 쪽에 가면 좀 됩니다. 대구가 덥지 않습니까? 오대산 월정사하고 대구 지역 기후가 다르거든요. 이 전나무를 시목으로 정할 때는 대구 지역에 사과가 잘 될 때였죠. 요즘 대구에 사과 안 심지 않습니까? 청송, 원주, 강원도 위로 다 올라갔지 않습니까? 기후가 바뀌고 시목도 저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구에 하나도 없는데 시목으로 둔다. 그거 안 맞지 않습니까? 시목을 했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서 바뀌었다. 이렇게 둘 수도 있는 거거든요. 참고로 시화는 목련이거든요. 근데 대구시에 목련은 얼마 없지 않습니까? 다 백목련이거든요. 우리 앞에 바꿔야 되고 계산할 것들이 많은데 일단 환경이 바뀌거나 시대가 바뀌거나 어떤 것들이 바뀌면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좀 유연해지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자, 뭐 일본에게 배우다 뭐 안 좋은 잘하면 배워야 되겠죠. 욕할 건 욕하더라도 이거 히말라야 시다입니다. 제가 도쿄 가서 찍었거든요. 이거를 제가 한 10년 전에 가서 찍고 이거는 2년 전에 갔었습니다. 제가 아는 다른 교수님들하고 제가 가면서 조경 쪽은 아닌데 다른 교수님한테 일부러 제가 이거 보여드리려고 이 공원에 갔었습니다. 한국의 히말라야 시다에 어떻게 생각하냐고 제가 토론도 술자리에서 나누고 자 내일은 그러면 일본 히말라야 시다는 어떤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밑에 사람 한번 보이시죠? 스케일상. 히말라야 시다 이렇게 관리하거든요. 도쿄가 태풍이 많겠습니까? 대구가 태풍이 많겠습니까? 히말라야 시다를 저렇게 전지전정해서 잘 가꿔지면요. 지가 알아서 저런 형태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교토인지 도쿄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박물관 쪽에 가해집과 향나무를 있지 않습니까? 자기 본연의 스타일대로 이렇게 키운 게 있었습니다. 던져놓은 게 아니고요. 거의 던져놓는데 약간만 사람이 손을 댑니다. 저 나무도 처음에는 사람이 손을 댔거든요. 그런데 이 사진하고 아까 전에 가서 이 죽은 나무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학교에 히말라야 시다가 많거든요.
그런 나무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존할 건 보존하고 어떻게 관리 잘하면 좋은 나무로 될 수 있다. 학교에는 또 역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나무가 몇 나무 있습니다. 이 안에. 저 그늘 보십시오. 병충해도 잘 없습니다. 히말라야 시다는. 참고로 히말라야 시다는 정식 명칭이 아닙니다. 개잎갈나무. 잎갈나무가 낙엽송. 잎을 가는 나무, 잎갈나무. 예. 소나무처럼 생겼는데 낙엽지네. 그래서 낙엽송 하는 거 있죠. 산에 목재용으로 많이 심었는. 예. 그것도 청근성입니다. 예. 옛날에 김천에 한 10년 전에 비가 많이 왔는데 태풍도 안 왔는데 비가 좀 많이 왔다고 나무가 막 산사태가 나서 나무가 다 무너져 버렸죠. 그게 낙엽송이었습니다. 예. 낙엽지는 나무들은요, 청근성이 많습니다. 요거는 개잎갈나무입니다. 정식 명칭은. 중국에 제가 2019년 겨울에 중국에 한 달 동안 이제 정저우에 있는 대학교에 제가 강의하러 갔다가 그 학교 안에 저 찍은 히말라야 시다입니다. 이거를 설송이라 하더라고요. 중국 발음으로 송슉 하던가요? 설송. 그대로 눈 소나무죠. 근데 밑에 보십시오. 땅바닥에 이래 막 거실지 않습니까? 이국적이더라고요. 근데 그 애들한테 설계를 시키니까 이 나무를 많이 써요. 물었죠. 중국 애들은 이 나무를 좋아하더라고요. 중국 학생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본 것만으로 이 나무를 재단해서 거기에 이상한 다른 논리까지 섞어서 이 나무를 없애기 위한. 그래서 제가 이 히말라야 시다 가지고 억울할까봐 많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뭐 이렇게 다른 형태로 우리가 가꿀 수도 있겠다. 도로 주변에는 지금 하듯이 동대구로처럼 그렇게 관리하면 되고요. 독립수로는 이렇게 키우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20년 지나가지고 학교 안에 이런 나무 30년 전에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굳이 뭐, 그리고 옆에 꽃 한 30가지 심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몇 년 전에 플라타너스가 동성로에서 하나 넘어갔죠. 제가 그 나무 사진 찾으려고 제가 인터넷에서 한 30분 뒤졌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유사한 걸 그냥 가져왔는데요. 태풍도 안 왔습니다. 예. 비도 많이 안 왔습니다. 태풍 예보도 없었고요. 그런데 플라타너스가 한 주가 넘어갔습니다. 왜 넘어갔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넘어갈 나무였습니다. 밑에 썩었겠죠. 넘어간 나무들은요, 대부분 보면 600년 된 뭐 소나무가 죽었다, 뭐가 죽었다 하면요, 그 넘어간 나무, 저는 이렇게 인터넷에 신문 올라오면 이렇게 사진을 보면요, 이 썩은 부위가 이렇게 보입니다. 목재 안에 내부 색깔이 다릅니다. 강한 사람은 뭐 병이 와들이 이기지 않습니까? 약하면은 병들이 못 견디듯이 바람 조금 불었는데 넘어간 겁니다. 밑에서 부러졌습니다. 뽑힌 게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요즘 대구 시내에서 프랑스 이렇게처럼 막 이렇게 박스형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도 조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 나무가 보십시오. 소나무 여러분 신근성이라서 안 넘어갈까요? 그럼 느티나무는 왜 안 넘어가나요? 중국 땅 왜 안 넘어가나요? 느티나무 중국 땅 잎이 작습니다. 플라타너스 어떻습니까? 잎이 이만하죠. 심지어 잎이 이만하죠. 바람이 어떻겠습니까? 예, 이런 잎들이 많아야 됩니까? 예, 넘어갑니다. 바람 받으면. 풍압에 의해서 넘어가는 거죠. 바람이 어떻게 됩니까? 대나무는 휘어져도 바람 오면 이렇게 바람이 지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잎이 작은 나무들은 안 넘어갑니다. 바람이 다 통과하거든요. 큰 나무들은 바람을 통째로 받아버리죠. 무조건 자르지 마라, 뭐 어떻게 해라, 막 해라. 그게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바람이 관통하고 통과해야지 병도 적습니다. 이거 똑같은 그 공원에서 제가 찍은 겁니다. 예. 제가 이게 도쿄에 있는 신주쿠 교회인데요. 위에 보시면은 여기 언어의 정원이라고. 예. 다운받아서 영화도 봤습니다. 영화는 뭐 그냥인데 학교에 뭐 그런 얘기인데 여기 보시면 히말라야 시다하고 이 플라타너스가 저는 제일 생각납니다. 플라타너스도 정식 명칭은 아니죠. 양버즘나무. 예. 숲이 가보면 애들 우리 옛날에 50년 전에 못 먹어서 얼굴에 버듬 피는 것처럼 그래 버즘나무가 있거든요. 근데 외국에서 들어왔죠. 그래서 양버즘나무가 정식 명칭인데 우리 그냥 플라타너스 그러죠. 이 플라타너스 연재는 한번 보십시오. 분재를 만들어놨죠. 대형 분재로. 길거리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본을 보면. 은행나무도 이렇게 합니다. 플라타너스 좋지 않습니까?
제가 모 학교에 가서 올 초인가에 가서 자문하다가 플라타는 쓰기 어떻게 다 교장 선생님 제가 볼 때는 대구 지역에서 이 학교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유는요. 이 플라타너스 한 줄 쫙 있는 것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저기를 잘 살려져 가지고 밑에 보안을만 잘 해놓으시고 저기 애들이 걸어 다니고 동네 주민들이 맨발로 산책하고 해놓으면 그거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저런 거는 보존해야 되거든요. 근데 전지를 하지 않습니까? 바람이 통하게. 저러니까 태풍이 와도 안 넘어가는 겁니다. 자, 수목 방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원인을 알고 처방을 받아서 약을 치시는 게 좋겠고 학교에도 안내가 잘 돼야 되겠죠. 그리고 정해진 배액을 지키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1,000배액입니다. 그 다음에 약 치는데 그 다음날 비 오면 안 되겠죠. 또 약 치는데 바람 불면 안 되겠죠.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다른 거는 뭐 책에 넣을 수 있지만 4번 같은 경우는 뭐 책에도 없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약을 안 치시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1년에 한 번만 친다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4월 말에서 5월 초 벌레가 생겼거나 생기기 시작 직전입니다. 그때 치는 게 예방 차원에서도 좋고 그 개체수가 늘어나면요 죽에도 또 생깁니다. 100마리 죽였는데 3마리 살아있으면. 그리고 수확할 때도 잔류농약 피해가 적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연못이 있으면요 약 치고 났는데 물고기 죽었다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되겠죠. 비닐을 덮고 치시거나 정말로 너무 커서 짚을 여건이 안 된다. 최대한 안 가게 치시면서 물을 미리 틀어놓습니다. 조금 수돗물을 약 치기 전부터 약 치고도 그래 놓으면 희석이 되겠죠. 그러면 뭐 비단이거나 이런 것들이 뭐 죽을 일은 잘 없습니다. 6번 얘기 중요하죠. 가급적 자연 상태에서 이기도록.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한다면은 적기 방제다. 1년에 한 번, 2번 하고도 잘 견뎌내고 할 수 있거든요. 엉애 같은 것들 특히 소나무에 보시면 누리끼리한 거 학교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누리끼리한 거는요. 진딧물이 지금 막 빨아먹습니다. 진딧물이 빨아먹으면 짚을 빨아먹죠. 엉애도 짚을 빨아먹죠. 진딧물을 빨아먹으면 이렇게 연두색이 됩니다. 잎이. 그럼 밑에 이렇게 보면 진딧물이 분비물을 싸서 이렇게 땅에 약간 젖어 있습니다. 쉽게 구분이 되고 진딧물이 양 냄새만 맡아도 죽습니다. 근데 엉애는 안 보입니다. 눈에. 가지 되고 흰종이 탁탁탁 털면 여기 뭐가 꼬물꼬물 움직입니다. 손으로 닦으면 피가 쭉 나오죠. 아주 작습니다. 잘 안 보일 정도니까요. 그거는 약초도 잘 안 죽습니다. 그리고 즙을 빨린 상태에서는 그 색깔이 안 들어오죠. 근데 그거는 때문에 눈이 기대하게 됩니다. 정말 보기 싫죠. 연중 다 생깁니다. 지금 솔리오팔이나 이런 것들은 뭐 옛날의 문제고 산에 방제를 하기 때문에 솔리오팔이는 이제 안 생긴다고 학교 안에 안 생긴다고 보시면 되고요. 방제 얘기 나온 김에 제선충 말씀드리면 제선충은 자가 능력이 없습니다. 현미경으로 봐야 보입니다. 치료약 없죠. 예방약은 있습니다. 2년 정도 갑니다. 비싸죠, 근데 그거가 제선충이 자가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길까요? 화물차 타고 옮기죠. 나무 실은 차 타고 옮겨갑니다. 아니면은 솔수염 하늘서 그거 탑니다. 매개충이. 먹다가 자기 입안으로 들어온 제선충을 다른 데 가서 전파시키죠. 그러면 솔수염 하늘서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교 주변에서 솔수염 하늘서 보시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렇게 흔하게 보던 송충이도 요즘 잘 없습니다. 솔수염 하늘서 없거든요. 왜 그럴까요? 학교도 치고 공장도 치고 아파트도 치고 약을 다 치거든요. 가로수도 치고. 벌레가 적죠. 수년 전에 10년 더 전에 대구 시내에 송충이들이 막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상가 안에도 막. 송충이가 아니고 흰불나방이거든요. 비가 많이 와서 가로수 방제를 못했더니만 한 해 동안 완전 난리 난 적이 있었죠. 흰불나방이라고. 근데 엉애는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방 위주로 하시면 그런 피해가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또 전지하기 전에 약을 치시고 전지하고 약을 치시면 됩니다. 이거는요 제가 다 찍은 사진인데 제가 다 못 가져왔습니다. 이 파마한 것처럼 꼬입니다. 특징 파마 소나무에 주로 소나무에 보이죠. 파마했습니다. 얘가 꼬불꼬불합니다. 이거 보고 제가 피해를 압니다. 심지어 여기는 대구에 아주 매출 1조가 넘는 대기업인데요. 큰 회사인데 요 영산홍 죽었죠. 제 초제입니다. 요거 전나무입니다. 건물 뒤라서 응달 쪽이라서 살아 있습니다. 전나무. 요거 제 초제 피해입니다.
이건 좀 덜하죠, 피해가. 예. 그런데 이런 식의 이 회사 나무소, 이거는 이 회사의 건물 앞에 있는 반송입니다. 아주 심하죠. 예. 이거는 거의 죽었습니다, 그때. 어떤 회사 가서 제가 제초에 설득하니까 안 쳤다고 그래요. 담당자가 나와서, 부장님도 나와서 제가 이거 양명을 맞췄죠. 이거 반별 치셨는데 이러니까 깜짝 놀라요. 나무 젖대는 안 쳤는데 이럽니다. 예. 젖대 쳤습니다. 예. 흡수 들어가죠. 예. 물도 들어가고 다 흡수되거든요. 이 정도 되려면요, 바로 젖대까지 쳤습니다. 뿌리가 이론적으로는 수간 반경까지 나 있습니다. 수간 반경 안에라도 안 쳤으면 이렇게 덜 됐겠죠. 예. 이 밑에 보시면, 예. 대학 이름 얘기했잖아요. 아주 유명한 대학입니다. 예. 예. 빅3 안에 들어가는 대학입니다. 이거 제가 찍은 건데 하도 많아서 제가 그냥 다 모델을 그냥 캡처해서 다 가져왔습니다. 이게 제가 자문을 갔더니만 한 15년 전인가? 예. 교내 전체 다 이래됐습니다. 난리 났을 겁니다. 이 학교. 소나무, 뭐 향나무, 안 가리고 뭐 전부 다 이렇습니다. 다 전부 다 제초제입니다. 제초제는 나무 근처에 절대 치시면 안 됩니다. 제초제를 어떻게 치시면 좋냐면요. 스프레이나 손분무에 넣어가셔가지고 10만 풀에만 요래 치십시오. 저희 마당에 그래 합니다. 뽑으면 또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치시면 되죠. 그리고 잔디밭에만 되는 비선택성 제초제, 잔디밭에만 되는 선택성 제초제는 잔디밭에만 뿌리시면 되죠. 그것도 지금 뿌리신 것보다는 4월 초, 말, 이때 풀 조금 올라올 때 뿌리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아주 적수에 쓸 농약만 쓰고 하는 데는 안 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주 깎으면 있지 않습니까? 잡초도 적게 납니다. 땅바닥 붙어나는 풀밖에 없겠죠. 근데 크로버가 났다? 그 자리에 물이 끼이는 자리입니다. 땅을 계산 안 하면요, 또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 특별한 게 아니니까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일식적기는 원래는 가을입니다. 11월 달. 왜냐? 잠자러 들어가기 전에, 휴면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겨울 동안 안착이 되겠죠. 특히 소나무. 봄에 심으면요. 대구 같은 경우는 4월 달 심어야 됩니까? 한두 달 뒤에 벌써 35도입니다. 안 좋죠. 그래서 잎나기 전에 좋습니다. 2월 말, 3월 초. 근데 그 전에 심으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뭐가 안 되냐? 배롱나무, 석류나무, 감나무처럼 추위에 약한 것만, 대나무만 겨울에 안 심으면 됩니다. 피라칸사, 남천, 영산홍 12월 때 심고 작년 같은 추위 오면은 죽습니다. 근데 비닐을 덮어 놓으면 됩니다. 뭐 1번, 2번, 3번, 4번 이제 그 녹화한 영상 또 이제 다시 또 보시면서 천천히 읽어 보시면 되고요. 관리 의무는 수목 소유자에게 있죠. 교육청에 뭐 적용 관련 업무 보시는 분이 몇 분 안 계시고 제가 볼 때도 참 경무더라고요. 그래서 각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커버해 주시면 안 좋겠나. 그리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리고 뭐 저희처럼 뭐 외부 전문가들도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꼭 저희가 아니더라도 뭐 나무병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학교 교습 주송은 뭐 이렇게 나중에 공문도 가고 할 겁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3번입니다. 제가 이 다른 학교에 할 때 그 모 교장 선생님이 아주 여기 관심이 많으셔서 제가 2번이나 갖고 이거 혹시 영상 보시면 제가 뭐 이렇게 잘 하시려고 아주 자주 이제 불러주셔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는데요. 근데 이 교장 선생님들의 이제 의사결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시니까 교장 선생님들이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공부도 하시고 주변에 다른 얘기도 들어보시고 했는데 다른 학교 가서 또 잘된 것 잘못된 것도 보시고 그래서 우리 학교는 그럼 어떻게 할까? 다른 분들 학교 선생님들 뭐 학생들 뭐 텃밭 해가지고 하는 거 좋지 않습니까? 완두콩이 어떻게 자라는지 블루베리 심어서 애들이 어떻게 저렇게 뭐 따먹을 수도 있고 좋지 않겠습니까? 다 거기 덧붙이면 그 학교마다 가진 지역성, 뭐 남산동에 있으면 어떻더라, 진박거리면 어떻더라, 뽕나무 있으면 뽕나무 학교에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애들이 어디가 뭔지 모르는데요. 뭐 이상한 거 알록달록한 거 뭐 화분에 심어가지고 꽃양배추다 뭐다 제라늄이다 이거 하는 것보다 밀 보리 심어서 이렇게 앞에 내놓으면은
저도 좋을 것 같거든요. 물 담는데 연꽃 심어도 좋지만요. 별을 이렇게 못 내게 해가지고 나눠도 그게 교육이고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역성, 역사성, 특수성 등이 반영이 잘 돼서 기존의 나무들은 또 나무들대로 잘 어우러지면서 보완하는 다양한 꽃과 나무들이 좀 많이 들어가서 학생들이나 교직원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또 가르치면서 또 휴식도 취하고 그런 공간으로 우리 교육청 산하의 어떤 학교를 비롯한 기관들이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